한 언론사가 앞서 기각된 검찰의 우전 수석 구속영장과 관련된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오늘 노컷뉴스는 사정당국의 말을 빌려 검찰이 청구한 우전 수석 구속영장의 분량이 앞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 분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이 우전 수석 영장 중 직권남용 혐의에 세월호 수사외압은 넣지 않은 반면 특검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내용을 넣으면서 부실 영장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주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병우 영장 기각. 네. 예측하고 있었죠? 사실 뭐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예. 워낙 검찰에서 막 자신감이 막 차 있어가지고 예. 뭐 특검에서 밝히지 못했던 혐의도 우리가 갖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었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극벌인 거 아니에요? 뭐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된 셈이죠. 예. 근데 결국은 영장이 또 기각이 됐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가 봤더니 이번에 독특하게 기각되면 보통 법원의 판사가 누구냐? 사법부도 못 믿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유독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거의 없었죠. 법조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예. 우병우 사단에 의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의 결과다. 이런 여론 일색이었죠. 예. 그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예. 영장 기각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어제 심지어 우리 여기 출연한 한 기자는 우병우가 수사해서 우병우가 영장을 청구한 제가 거다. 이야기했던 거죠. 아, 그래? 네. 아저씨가 하셨어요? 네. 깜짝이야. 난 고지열 기자가 한 줄 알았더니. 네. 그런 멋진 말을 하고 흘러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언론사 기사를 봤더니 느낌이 우리도 이제 이 법조와 또 오랫동안 연이 있고 또 변호사시잖아요? 예. 그게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받은 느낌은 검찰 발 소스가 아니라 법원 발 소스 아니냐? 이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영장 기각한 것처럼 우리한테 덮어씌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 확 들던데 제가 좀 잘못 느꼈나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왔죠. 예. 검찰의 영장 청구서가 특검의 1차 영장 청구서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3분의 됐다. 1밖에 안 됐다. 검찰이 이것은 자기들의 치부기 때문에 검찰이 이야기할 리가 없겠죠. 예. 그냥 법원이나 법원 관계자가 흘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 범죄 사실이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이 8가지인데 8가지를 다 기재를 하면 20페이지가 넘어요. 예. 뼈다구만 추려갖고 넣고 통상적으로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 청구서는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할 전력이 있다는 것하고 이 사건은 왜 구속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도 설명을 하려면 예. 또 다른 구속된 사람과의 비교도 넣고 이렇게 하려면 100페이지가 넘는데 특검이 영장 청구서는 60페이지가 넘었는데 20페이지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법원이 알아서 기각하든 발부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던져준 거예요. 예.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어허. 다시 이야기하면 애초에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검사가 반드시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박근영 처장님. 네. 검찰 얘기인데 왜 나오셨어요? 저희 참여연대가 검찰을 또 오랫동안 잡으려고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검찰을 잡아요? 검찰한테 잡아야죠. 잡히지 않고?
잡히면 안 되죠.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검찰 집단인데요. 개혁 운동을 계속 해왔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 지난달에 4월 3일이네요. 예. 저희가 박근혜 정부 4년을 종합하는 검찰 보고서도 저희가 낸 바도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말했던 게 4년을 돌아보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조력한 집단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검찰이다. 검찰이 제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기능을 본연의 기능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책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번 우병우 지금 구속영장 기각 이런 거 보면 저는 조금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을 꼭 시켜달라고 일부러 계속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검찰이. 네, 스스로요. 자기들은 개혁을 좀 해줘라. 우리 도저히 우리끼리 못한다. 네,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자정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생각 아니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 진경준 검사장 작년에 우리 상반기에 있었던 넥슨으로부터 그에 주식 뇌물 받았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난을 좀 많이 받을 때 당시 검찰총장은 이 사건은 제 식구 감사기 수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으로부터도 사전에 또는 뭐 지검장으로부터도 사전에 보고받지 않는 결과만 나중에 총장한테만 보고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특임 검사를 결국은 임명해가지고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부로부터 자유롭게 한번 해주겠다 이랬는데요. 이번 우병우 씨 사건은 작년 사실은 7월 달부터 불거진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도 전혀 손대고 있지 않았던 사건이었고 특별검사가 박영수 특검이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다음에 온 사건이고 그래서 여전히 제 식구 감사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도 여전히 그냥 평상시 특별수사본부에서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엄정하게 하겠다. 이거는 좀 국민적으로부터 한번 신뢰를 받아보는 형식으로 취하겠다고 하는 제스처조차도 취하지 않는 그런 수사였다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세월호 외압 행사한 거 두 가지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영장 그 집행할 때 그 서버 압수수색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관 영장 갖고 왔는데 당신들이 그 본관에 서버가 없는데 별관에 있는데 왜 자꾸만 그걸 압수수색하려고 하냐라고 우병우 수석이 직접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확인하려고 했다 그랬지만 그다음에 또 113 정장 김경일 정장이죠. 김경일 정장인데 과실치사로 기소하지 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런데 결국 압수수색도 했고 과실치사로 기소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하면서 뺐단 말이에요. 근데 박용수 검사는 뭐라 그랬냐면 그건 누명이면 100%다. 그렇죠. 근데 뺀 이유를 검찰은 뭐라고 설명해요? 지금 얘기했던 이건 미수다. 그리고 뺄 때 이미 눈치채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그렇죠. 이거가 원래 이제 들어온다고 했었고 막 이거 관련해서만 몇십 명 뭐 광주지검에 있는 사람들도 수사한다고 했었고 40몇 명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영장이 기각될 일이 있냐? 그랬죠. 게다가 또 그 광주지검장이 그 뭐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하는데 뭐 외압으로 느꼈다라는 말을까지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외압으로 느꼈다는 말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미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압력을 받은 사람들은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서 제대로 압수수색을 했겠냐, 뭐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이재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검찰을 출입은 했죠. 근데 검찰 출신처럼 무섭게 보여요. 근데 자, 압수수색의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더만요. 오늘 그 검찰 출신. 물론 이제 법조계 인사들은 다 아는 거지만 일단 긴급성이다. 그다음 밀행성이다. 긴급하게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은 모르게 긴급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고. 그럼요. 그런데 갔는데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받았고 그 다음에 나갔는데 그러면은 압수수색 온다는 걸 이미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시간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범죄 사실 쟁점은 아니고요. 이 아니,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직권 남용을 통해서 결국은 압수수색을 막은 거 아니냐, 당시에. 그 문제는 예. 이 사건은 이 지금 윤대진 부장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예. 윤대진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느냐가 쟁점이지. 그렇죠. 그냥 압수수색을 현실적으로 못하게 했느냐가 쟁점이 아니에요. 아,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느냐. 그러니까 아니 저기 서부 압수수색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예. 서부에 대한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취지고 예. 윤대진 검사나 수사팀 검사가 이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지 말라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면 이미 정당한 수사가 방해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은 특검에서 수사를 받자 말자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했거든요. 스스로는 이거 죄가 된다고 해서 30일 동안 수사를 해놨다가 해놨죠. 이번 특수본 이기에서. 느닷없이 영장 청구할 때는 이상한 논리로 해서 미수분 처벌 규정이 없고 수사검사들이 방해 안 받고 수사를 정상적으로 수사를 계속했고 예. 영장도 말하고 영장이 아니라 기소도 제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받은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서 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스스로가 30일 동안 그러면 죄가 된다고 생각했다가 수사를 한 거는 뭐냐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뺀 거를 검찰 출입기자에게 다 쉬쉬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쉬쉬하고 그 부분은 사실은 화요일날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월요일날 법조 출입기자가 이 부분이 들어갔느니 마느니 설왕설래했고 제1차장에게 이거 확인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 그래 그 다음날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빠진 걸 알아서 영장이 이제 기각된 이후에 노성권 제1차장에게 물으니까 왜 뺐냐. 이러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놨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게 빠져서 바로 검찰이 브리핑하면서 이거 뺐다. 이건 미수기 때문에 뺐다가 아니고. 그럼요. 나중에 그 다음날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때 보니까 빠지니까 왜 뺐냐. 그러니까 미수범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사실은 이제 재영장 청구한 경우잖아요,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종전에 영장 청구한 부분은 기각됐기 때문에 재영장 청구할 때는 새로운 범죄 사실을 갖고 그것도 중요한 범죄 사실을 넣고 그 부분에서 완벽한 입증을 해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예.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월호 수사 방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걸 빼버리고 사실상 새롭게 수사했다는 부분은 계획하다가 집행 안 한 거. 예. 대한체육회. 말하자면 감찰하려다가 감찰 안 한 거를 넣어놨다면 예. 제1번으로 넣어놨어요. 감찰도 안 하면서 대한체육회 알려주고서 마치 직권남용인 것처럼. 그렇죠. 그 특검에서 들여다보다 별거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특검에서 이미 예. 영장 청구할 때 다 들어간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봤을 때는 그거였잖아요.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알맹이는 없다. 예. 알맹이는 없고 국물만 있다. 맹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국물만 있다 맹탕이다.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사 기록 보니까 예. 두께는 두꺼운데 예. 볼만한 내용이 없다. 내가 봐도 전문 이거 용어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그렇죠. 예. 그렇게 해줘 뭐 국물만 있다. 팥없는 단팥빵이죠. 예, 팥없는 단팥빵. 표준 말로 하셨네, 모처럼. 예. 칼 없는 칼국수는 아니고요. 자, 박근영 처장님, 검찰을 4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왜 그랬어요, 도대체? 제가 왜 추적했냐고요? 그건 아니요. 아실 것 같고. 예. 지금 아재 개그한 거죠? 네. 왜 그래, 검찰이? 지금 서초동에 도는 소문은 한번 건드려 봐라. 나 혼자 죽을 거 아니야. 이런 뭐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 이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하고, 이제 수석이 아니죠. 우병우 전 수석하고 친분이 있었거나, 또는 뭐 교류를 하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던,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도 검찰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설령 또 옷을 벗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검찰 내에 제 식구들이란 말이죠. 옷을 벗은 변호사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면 검찰과 척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갖고 제가 이재호 변호사가 어디 갖고 돈을 훔쳤어. 얘가 적절하죠.
돈을 훔쳤는데 제가 변호사야. 딱 들었는데 뭐 훔친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뭐 돈을 옮기고 갖다 주려고 하는데 훔쳤다고 누가 누명 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재호 변호사 변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거 옛날에 우리 검찰 조직 욕하면서 나간 정화무기 아니야? 사건을 갖고 왔어? 야, 저거 보내. 저거 죽여. 그럼 이재호 변호사는 누명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감옥 가고 10년 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검찰한테 등을 돌리고 살겠냐는 거야. 그래서 옷을 벗어도. 옷을 벗고 나온 검찰 간부 출신이든 예. 또는 현직에 여전히 우수석하고 뭐 지난 3, 4년 동안 교류하고 정보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서슬프르게 검찰에 있는 거고. 예. 특히나 작년에 그 1차 수사를 사실 다 망가뜨렸죠. 그 개인 비리 정강이라든지 이런 개인 비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처가 식구들하고의 그 차명 거래, 예. 주식 이렇게 감췄던 거, 부동산 감췄던 거. 이석수 감찰관과의 또 관계. 네, 그렇죠. 예. 그럴 때 칼을 들었던 사람이 특별수사팀의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었죠. 지금 이제 대구고검의 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유석수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만약에 새로운 거를 많이 발견해내면 기존의 윤곽근 그 대구고검장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파헤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특수본 1기 때 그렇죠. 했던 그때 특수본 1기 그 책임자가 윤곽근이었었나요? 그렇죠. 대구고검장이었는데 1기는 완전히 물먹는 거네, 그렇게. 완전히 물먹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종종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뭡니까 이명박 정부 때 예.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예. 그런 경우도 재수사해가지고 좀 더 많이 밝혀진 적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검찰이 스스로 재수사해가지고 의지가 드러난 건 아니죠. 예. 그때 이제 양심 선언을 했던 그렇죠. 몇몇 사람들이 예. 나왔기 때문에 정진수 주무관인가요? 그렇죠. 정진수 주무관 등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소한 뭔가를 더 수사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일기 수사를 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를 재수사해서 밝혀낸 적은 있었죠. 예. 근데 이번 경우는 아직은 이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돼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언에 의해서 또는 자료가 외부에 의해서 더 지금 오픈된 건 아직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이기 수사를 맡은 사람들이 굳이 지난 가을에 또는 지난 여름에 수사했던 일기라고 그 사람들은 대구고검장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그때 그 현재 김순환 총장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하고 또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하고도 전화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그 관련된 커넥션을 밝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직도 이 우병우 커넥션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예. 사단이 그 부분 관련해서 예, 잠깐만 이쪽 먼저 듣고 오면 안 될까요? 오늘 뭐 단독 출연입니까? 자, 정 기자님. 네. 아까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변찬우, 광주지검장, 지금 옷을 벗었죠. 네, 변찬우 그렇죠. 변호사인데, 두 가지 설이 갈려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마사지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네. 보도도 있고. 나 실질적으로 외압으로 느꼈다. 처음에 그 보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느 한 기자가, 네. 변찬호 검사가 들어가면서 나와서 기자 인터뷰하려고 잡아놨다가 네. 나온 다음에 그 인터뷰 약속이 취소되고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사지 받고 나온 거 아니냐? 우리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또 보도도 있고 이런 취재 내용도 정보 보고도 있거든요. 네. 정 기자님이 들은 건 어느 쪽이에요? 뭐 제가 뭐 들은 것도 거의 뭐 비슷한데요. 뭐 처음에 뭐 나와서 얘기를 하려다가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뭐 그게 취소가 됐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그 우리 방송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데서 취재한 거예요? 뭐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들리는 그 기자들끼리 공유하는 정보가 아무도 없는데 있으니까요. 막 들려요 그냥 얘기가? 누군가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뭐 인터넷이 얘기를 해주거나. 네. 발언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오늘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바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들었는지. 뭐 언론사 내부에 이제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이트에서, 그 채팅방에서. 네, 근데 뭐 이게 뭐 명확하진 않죠. 뭐 어떤 의도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내가 외압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뭐 근데 그거는 알 수 확인은 안 없는데. 되지만. 네, 그건 알 수 없는데 일단 뭐 그런 보도도 나왔었고 실제로 뭐 그 광주고검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말들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자 변호사님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예. 그
특수본부의 실질적인 대변인은 노성건 제1차장이에요. 노승건 1차장. 노성건 1차장하고 기자하고 일문일답하는 게 참 의미심장한 풍경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 예.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검찰 수사가 부실해서 영장 기각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점잖게 이야기해.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입니다. 예, 검찰은 최선을 그렇죠. 다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평소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 영장 기각되면 검찰들은 길길이 날때예요. 도저히 법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때는데 마치 순한 양처럼 이렇게 납작 엎드렸어요. 예. 또 하나는 기자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우병우가 검찰 수뇌부하고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하필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통화를 했다는 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통화한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검찰이 마치 이 태도를 보면 마치 영장 기각을 예상을 하고 했던 것처럼 태연한 아주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 검찰국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 아예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실 수사를 하고 포장지만 이쁘게 해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 좀 그랬더니 노승건 차장이 1차장이 질문 취지를 모르겠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른 나라에서 나왔나 보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부실했다 생각 안 한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이다.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전화가 아주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 어떤 조사인지 말하면 부실 수사라는 의혹직에 근거가 될 텐데, 예를 들었고 통화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2016년 8월 16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그랬더니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요? 그럼 그 전에 통화 내역 왜 조회를 해요? 이 핸드폰에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가 특검의 박영수 특검이 검찰의 이제 수사기간 만료되어 검찰이 넘길 때 두 가지의 말하자면 두 가지를 메시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하나는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통한 내역을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부분 수사해라. 그랬죠. 너희들이 수사를 해라 하는 거고, 세월호 수사방해 이 부분을 수사를 하면 100%다. 100% 구속영장 발부된다. 이 두 가지 미션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수사방해는 마치 수사하는 채 하면서 정작 구속영장에서 빼버리고 이 1000통화 이상의 통화를 했던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병우 한간에 우병우 수석이 혼자만 죽지 않겠다는 폭탄 던지는 신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자 다 엎드렸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 뜨거라 해서 덜 다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아하. 박근영 처장님. 네. 그런데 재밌는 일이 SNS상에 재밌는 얘기들이 돌아요. 우병우는 풀려나고, 아까 마지막에 박강원 의원이 얘기한 건데, 고영태는 잡혀갔다. 고영태는 이번 특검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 아닌가요? 여러 몇몇 공익 제보를 했던 또 사실관계를 나중에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뭐 밝힐 거는 밝혀야 된다고 해서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그분이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부를 때마다 특검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가 이제 소환 날짜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있는 중에 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요. 지난주 목요일 4월 6일 7일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금요일에 전화 왔다. 아니 목요일도 전화가 왔답니다. 그건 제 취재가 더 정확해요. 목금 전화가 와서 4월 10일 날 나와라. 날짜를 딱 찍었답니다. 그럼 보통 이게 일정이 안 맞으면 변호사 계시면 변호사 맞죠? 일정이 안 맞으니까 조정을 하자. 그리고 4월 10일 날 김용민 변호사 전화했답니다. 그럼 지금 급하니까 빨리
변호사 선임계 보내주시고 그러면 팩스로도 보내잖아요. 네. 우선 팩스로 보내고. 예, 팩스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런 긴급성이 없었고 우편으로 보냈답니다. 근데 꼭 그날 나와야 되는데 그날 안 나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연락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화요일 날 밤 9시. 그래서 이 일자를 계산해 봤더니 월요일은 우병우 수석이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우병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흐트려고 고영태 나오라는 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큰 사건들 같이 세간의 관심들을 흩뜨리기 위해서 예.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화요일 날 밤 9시에 고영태 집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영장 실질심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기각될 걸 미리 알고 또 분위기를 관심을 흐트리려고 온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이건 검찰이 처음부터 기각 기획한 거 아니에요? 뭐 검찰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충분히 감옥 갔다 왔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체포영장 이게 소환 조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날짜 조정하는 거는 그렇죠. 일상적으로 있는 예.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영태 씨의 경우에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거는 지금 말씀하는 그런 의심들을 더 이제 심정을 더 굳히는 좀 일이었다 이렇게 봐요. 이 변호사님 고영태하고 연결시키면 조금 더 심증이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일기 특수본하고 검찰까지 하면 10차례 정도의 소환에 응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월요일 날 소환 날짜를 잡고 예. 뭐 주말에는 사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휴대폰을 안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휴대폰을 안 받는다고 해서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에 비해서 좀 신속하게 바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10일 날 못 받고 안 되니까 불안해서 10일 날 못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어떤 형태든 화요일 날은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 화요일 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은, 제 생각은 검찰이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을 이미 예상을 하고 알고 그것을 있었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고영태를 활용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고영태에 대한 사실은 혐의, 검찰이 하고 있는 혐의는 그렇게 중대한 혐의도 아니었고 예. 이미 1, 2월 달에 알고 있던 혐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갖고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뭐 검찰에서는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뭐 2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속영장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정치권이나 아니면 대선 주자들도 지금 이건 너무 검찰이 너무 이렇게 내부에 대해서 너무 잘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김수남 사퇴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병우 특검 하겠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네. 우병우 사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조사하겠다. 네, 그랬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박광원 대변인이 브리핑 자료를 보냈는데, 예. 차기 정부가 이룩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검찰 개혁일 거다. 그런 취지의 그런 보도자료도 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우병우 자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없었나요? 지금 국민의 감정과 분노의 포인트는 우병우한테 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아마 바로 그 우병우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도 아마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온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예. 네. 야, 이건 그냥 단순히 검찰 개혁으로 뚝 튀어 넘어가면 우병우는 떠나면서 그랬잖아요. 그동안 수고하셨다. 나 이제 볼 일 없다. 예. 뛰어봐야 너희들은 벼락이다. 그러면서 우병우가 그랬잖아요.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의 영장 기각 문제는 단순히 우병우 개인의 문제가 영장이 아니죠. 기각된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검찰 수뇌부하고 우병우가
국정농단을 실질적으로 했던 그 말하자면 동업자들이라는 예, 거예요. 동업자. 세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이 상태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로 갖고 기소돼지면 지금 서초동에서는 이거 거의 7, 80% 전부 무죄 나온다. 우병우 면죄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번에 있거든요. 설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도 아니 지금 지금 영장 판사가 봤을 때 예. 혐의 입증이 예. 안 됐다. 소명이 그렇죠. 안 됐다고 한 그건 거죠. 무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가면 기소를 하면 무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되지면 우병우뿐만 아니라 정윤회 문건 파동 때부터 시작했던 예. 검찰이 사실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수사를 해왔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부실 수사하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는 검찰 개혁은 사실은 말의 성찬으로 끝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저는 당장 검찰이 불구속 17일 정도에 불구속 기소를 한다 그러는데 공소시효도 남아 있으니까 일단 기소를 하지 말고 정권 교체된 이후에 저는 멀리 올라갈 것도 없어요. 정윤회 문건 때부터 2014년 예, 12월 검찰 수뇌부하고 청와대가 어떻게 내통하면서 권력형 비리 부분을 이상하게 틀어버렸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다 하라.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하고 예. 특검을 하고 그 관련자들은 다 속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이른바 십상시의 국정 개입 사건이냐, 예. 아니면 기밀 유출 사건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 기밀,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수사를 담당했던 책임자는 김수남 중앙지검장, 예. 현재 검찰총장.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기획을 했던 건 우병우 그때 당시 비서관이었죠. 비서관이라고 민정비서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민정비서관의 가능성이 추정할 수 있죠. 예.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 결과도 가이드라인하고 동일했잖아요. 그렇죠. 예. 전 조금 이재 변호사님처럼 정권 좀 바뀌고 나서 예. 그때 기소하는 걸로 당장 기소해가지고 이게 물타기 하지 말고. 물타기 해가지고 면죄부 주는 걸로만 가지 말고 시간을 좀 더 벌고 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내부자들끼리 담합이었기 때문에 예. 이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정보를 빼주고 봐주고 이건 내부자들끼리의 담합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려고 하는 거는 제 아무리 뛰어난 새로운 특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박영수 특검도 한계를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사실은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도 있었겠지만 예. 설령 박영수 특검팀에서 소신 있게 뭘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 혐의자들 간의 그 내부자 담합을 깨지 못하면 박영수 특검이라 하더라도 또는 정권 바뀌고 나서 새로운 특검이 하더라도 그래서 종종 우리 왜 특검이 수사했는데 뭐 제대로 성과 없는 경우들이 간혹 역대 특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갔다 가다가는 그런 모양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검찰 조직 내에서도 과거를 틀고 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된다 그러면 예. 내부자 담합도 깨질 수 있고 내부 제보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쉽사리 또 이거를 새로운 특검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너무 크게 우리가 기대 거는 것도 난망한 일인데요. 최소한 뭐 혐의가 좀 구속할 만한 정도 사안은 아니지만 개인 비리 중에 일부라도 기소는 좀 반드시 좀 가서 아하. 예, 신병을 뭐 추가로 하고 나중에 추가 기소를 하든 아니면 예. 공소장 변경을 하든. 예. 그래서 뭐 개인 비리 중에 뭐 몇 가지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를 분명히 하자. 가는 것이 근데 이번 검찰이 하겠어요, 그거를? 그게 문제인 거죠. 물론 뭐 이재 이번에- 변호사 주장은 네. 이번에 하나라도 하면서 오히려 1심에선 1년 정도 싸게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런 정도의 더 마사지를 할 위험성이 있으니 덮어두고 가자.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 맡기자.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기소할 만한 사건과 나중에 기소할 사건을 잘 가려내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고양이에게 생선가격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민의 방송 TBS TV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4월 16일까지 세월호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방송합니다. 평일은 낮 1시와 밤 9시 30분 두 차례,
일요일은 오후 5시서부터 방송되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5일 광화문 방송 예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광화문에서 특별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토요일 촛불 집회 시간과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5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BS TV 세월호 3주기 추모 광화문 광장 공개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특검이 넣은 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분량은 60쪽 정도, 하지만 이번에는 20쪽 정도였다고 합니다. 재청구한다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박영수 특검이 지적한 혐의는 세월호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직권남용,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도 빠졌습니다. 서초동에 도는 소문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혼자만 죽지 않겠다는 말에 오금이 저려 영장이 기각되도록 기획했을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예고된 참사였다는 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개혁에 앞서 우병우 검찰 수뇌부 커넥션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주장입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 우병우가 보였던 희미한 미소, 그리고 던진 그동안 수고했다는 조롱하는 듯한 한마디. 걱정 마십시오. 우린 앞으로 계속 더 수고할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의 끝을 봐야 되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4월 13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범죄사실 쟁점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직권남용을 통해서 결국은 압수수색을 막은 거 아니냐, 당시에. 그 문제는 예. 이 사건은 지금 윤대진 부장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예. 윤대진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느냐가 쟁점이지. 그렇죠. 압수수색을 현실적으로 못하게 했느냐가 쟁점이 아니에요.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느냐. 그러니까 서부 압수수색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예. 서부에 대한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취지고 예. 윤대진 검사나 수사팀 검사가 이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지 말라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면 이미 정당한 수사가 방해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은 특검에서 수사를 받자 말자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했거든요. 스스로는 이거 죄가 된다고 해서 30일 동안 수사를 해놨다가 해놨죠. 이번 특수본 이기에서. 느닷없이 영장 청구할 때는 이상한 논리를 해서 미수분 처벌 규정이 없고 수사검사들이 방해 안 받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계속했고 예. 영장도 영장이 아니라 기소도 제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받은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서 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스스로가 30일 동안 그러면 죄가 된다고 생각했다가 수사를 한 거는 뭐냐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뺀 거를 검찰 출입기자에게 다 쉬쉬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쉬쉬하고 그 부분은 사실은 화요일날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월요일날 법조 출입기자가 이 부분이 들어갔느니 마느니 설왕설래했고 제1차장에게 이거 확인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 그래 그 다음날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빠진 걸 알아서 영장이 이제 기각된 이후에 노성권 제1차장에게 물으니까 왜 뺐냐. 이러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빠져서 바로 검찰이 브리핑하면서 이거 뺐다. 이건 미수기 때문에 뺐다가 아니고. 그럼요. 나중에 그 다음날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때 보니까 빠지니까 왜 뺐냐. 그러니까 미수범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사실은 이제 재영장 청구한 경우잖아요,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종전에 영장 청구한 부분은 기각됐기 때문에 재영장 청구할 때는 새로운 범죄 사실을 갖고 그것도 중요한 범죄 사실을 넣고 그 부분에서 완벽한 입증을 해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예.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세월호 수사 방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걸 빼버리고 사실상 새롭게 수사했다는 부분은 계획하다가 집행 안 한 거. 예.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말하자면
감찰 안 한 거를 넣어놨다면 예. 제일 번호로 넣어놨어요. 감찰도 안 하면서 대한체육회 알려주고서 마치 직권남용인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의 영장 청구서가 특검의 1차 영장 청구서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3분의 됐다. 1밖에 안 됐다. 검찰이 이것은 자기들의 치부기 때문에 검찰이 이야기할 리가 없겠죠. 예. 그냥 법원이나 법원 관계자가 흘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 범죄 사실이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이 8가지인데 8가지를 다 그 기재를 하면 20페이지가 넘어요. 예. 뼈다구만 추려갖고 넣고 그 통상적으로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 청구서는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할 전력이 있다는 것하고 이 사건은 왜 구속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도 설명을 하려면 예. 또 다른 구속된 사람과의 비교도 넣고 이렇게 하려면 100페이지가 넘는데 특검이 영장 청구서는 60페이지가 넘었는데 20페이지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법원이 알아서 기각하든 발부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던져준 거예요. 예.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어허. 다시 이야기하면 애초에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검사가 반드시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박근영 처장님, 네. 검찰 얘기인데 왜 나오셨어요? 뭐 저희 참여연대가 검찰을 또 오랫동안 잡으려고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검찰을 뭐 잡아요? 검찰한테 잡아야죠. 잡히지 않고? 잡히면 안 되죠.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검찰 집단인데요. 개혁 운동을 계속 해왔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저기 지난달에 뭐 4월 3일이네요. 예. 저희가 박근혜 정부 4년을 종합하는 검찰 보고서도 저희가 낸 바도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말했던 게 4년을 돌아보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조력한 집단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검찰이다. 검찰이 제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사전 기능을 본연의 기능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런 책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번 우병우 지금 구속영장 기각 이런 거 보면 저는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을 꼭 시켜달라고 일부러 계속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검찰이? 네, 스스로요. 예. 자기들은 개혁을 좀 해줘라. 우리 도저히 우리끼리 못한다. 네,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네. 자정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생각 아니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 진경준 검사장 작년에 우리 상반기에 있었던 넥슨으로부터 그에 의해 주식 뇌물 받았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비난을 좀 많이 받을 때 당시 검찰총장은 이 사건은 제 식구 감사기 수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으로부터도 사전에 또는 뭐 지검장으로부터도 사전에 보고받지 않는 결과만 나중에 총장한테만 보고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특임 검사를 결국은 임명해가지고 맡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뇌부로부터 검사. 수뇌부로부터 특검에서 들여다보다 별거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특검에서 이미 예. 영장 청구할 때 다 들어간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봤을 때는 그거였잖아요.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알맹이는 없다. 예. 알맹이는 없고 국물만 있다. 맹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국물만 있다 맹탕이다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아니까 수사 기록 보니까 예. 두께는 두꺼운데 예. 볼만한 내용이 없다. 내가 봐도 전문 이거 용어 있잖아요. 안 꼽는 찐빵. 그렇죠. 예. 그렇게 해줘 뭐 국물만 있다. 팥없는 단팥빵이죠. 예, 팥없는 단팥빵. 표준 말로 하셨네, 모처럼. 예. 칼 없는 칼국수는 아니고요. 자, 박근영 처장님, 검찰을 4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왜 그랬어요, 도대체? 제가 왜 추적했냐고요? 그건 아니요. 아니실 것 같고. 예. 지금 아재 개그한 거죠? 네. 왜 그래, 검찰이? 지금 서초동에 도는 소문은 한번 건드려 봐라. 나 혼자 죽을 거 아니야. 이런 뭐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 이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하고, 이제 수석이 아니죠. 우병우 전 수석하고 친분이 있었거나, 또는 뭐 교류를 하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던,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도 검찰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설령 또 옷을 벗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검찰 내에 제 식구들이란 말이죠. 아, 옷을 벗은 변호사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면 검찰과 척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갖고 제가 이재화 변호사가 어디 갖고 돈을 훔쳤어. 얘가 적절하죠. 돈을 훔쳤는데 제가 변호사야. 딱 들었는데 뭐 훔친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뭐 돈을 옮기고 갖다 주려고 하는데 훔쳤다고 누가 누명 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재화 변호사 변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거 옛날에 우리 검찰 조직 욕하면서 나간 정한무기 아니야? 사건을 갖고 왔어? 야, 저거 보내. 저거 죽여. 그럼 이재화 변호사는 누명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감옥 갖고 10년 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검찰한테 등을 돌리고 살겠냐는 거야. 그래서 옷을 벗어도. 옷을 벗고 나온 검찰 간부 출신이든 예. 또는 현직에 여전히 우수석하고 뭐 지난 3, 4년 동안 교류하고 정보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서슬프르게 검찰에 있는 거고. 예. 특히나 작년에 그 1차 수사를 사실 다 망가뜨렸죠. 그 개인 비리 정강이라든지 이런 개인 비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처가 식구들하고의 그 차명 거래, 예. 주식 이렇게 감췄던 거, 부동산 감췄던 거. 이석수 감찰관과의 또 관계. 네, 그렇죠. 예. 그럴 때 칼을 들었던 사람이 특별수사팀의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었죠. 지금 이제 대구고검의 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유석수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만약에 새로운 거를 많이 발견해내면 기존의 윤곽근 그 대구고검장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파헤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특수본 1기 때 그렇죠. 했던 그때 특수본 1기 그 책임자가 윤곽근이었었나요? 그렇죠. 대구 자유롭게 한번 해주겠다 이랬는데요. 예. 이번 우병우 씨 사건은 작년 사실은 7월 달부터 불거진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도 전혀 손대고 있지 않았던 사건이었고 특별검사가 박영수 특검이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다음에 온 사건이고 그래서 여전히 제 식구 감사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도 여전히 그냥 평상시 특별수사본부에서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엄정하게 하겠다. 이거는 좀 국민적으로부터 한번 신뢰를 받아보는 형식으로 취하겠다고 하는 제스처조차도 취하지 않는 예. 그런 수사였다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세월호 외압 행사한 거 두 네. 가지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영장 그 집행할 때 네. 그 서브 압수수색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관 영장 갖고 왔는데 네. 당신들이 그 본관에 서버가 없는데 별관에 있는데 왜 자꾸만 그걸 압수수색하려고 하냐라고 우병우 수석이 직접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자기는 보도됐죠. 확인하려고 했다 그랬지만 네. 그다음에 또 123 정장 김경일 정장이죠. 김경일 네. 정장인데 과실치사로 기소하지 마라. 업무상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네. 그런데 결국 압수도 수색도 했고 과실치사로 기소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하면서 뺐단 말이에요. 근데 박용수 검사는 뭐라 그랬냐면 그건 누명이면 100%다. 그렇죠. 네. 근데 뺀 이유를 검찰은 뭐라고 설명해요? 지금 얘기했던 이건 미수다. 그리고 뺄 때 이미 눈치채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그렇죠. 이거가 원래 이제 들어온다고 했었고, 막 이거 관련해서만 몇십 명, 뭐 광주지검에 있는 사람들도 수사해야 된다고 했었고. 40몇 명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영장이 기각될 일이 있냐? 그랬죠. 네, 게다가 또 그 광주지검장이 그 뭐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하는데, 예. 뭐 외압으로 느꼈다라는 말을까지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외압으로 느꼈다는 말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뭐 미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뭐 압력을 받은 사람들은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서 제대로 압수수색을 했겠냐. 뭐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예. 네. 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네. 이재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검찰을 출입은 했죠. 근데 검찰 출신처럼 보여, 무섭게 보여요. 근데, 자, 압수수색의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더만요. 오늘 그 검찰 출신. 예. 물론 이제 법조계 인사들은 다 아는 거지만, 일단 긴급성이다. 그 다음, 밀행성이다. 예. 긴급하게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 모르게 긴급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리지 않고. 그럼요. 근데 갔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받았고 그 다음에 나갔는데 그러면은 압수수색 온다는 걸 이미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를 온리갈 수 있는 시간 준 거 아니에요? 한 언론사가 앞서 기각된 검찰의 우전수석 구속영장과 관련된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오늘 노컷뉴스는 사정당국의 말을 빌려 검찰이 청구한 우전수석 구속영장의 분량이 앞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 분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이 우전수석 영장 중 직권남용 혐의에 세월호 수사외압은 넣지 않은 반면 특검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내용을 넣으면서 부실영장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주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병우 영장 기각. 네. 예측하고 있었죠? 사실 뭐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예. 워낙 검찰에서 막 자신감이 막 차 있어가지고 예. 뭐 특검에서 밝히지 못했던 혐의도 우리가 갖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었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벌인 거 아니에요? 뭐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된 셈이죠. 예. 근데 결국은 영장이 또 기각이 됐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가 봤더니 이번에 독특하게 기각되면 보통 법원의 판사가 누구냐? 사법부도 못 믿겠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유독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거의 없었죠. 그 법조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예. 우병우 사단에 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의 결과다. 이런 여론 일색이었죠. 예. 그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예. 영장 기각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어제 심지어 우리 여기 출연한 한 기자는 우병우가 수사해서 우병우가 영장을 청구한 제가 거다. 이야기했던 거지. 아, 그래? 예. 아저씨가 하셨어요? 예. 깜짝이야. 난 고지열 기자가 한 줄 알았더니. 예. 그런 멋진 말을 하고 흘러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언론사 기사를 봤더니 느낌이 우리도 이제 이 법조와 또 오랫동안 연이 있고 또 변호사시잖아요? 예, 예. 그게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떻게 보는지 좀 보세요. 제가 받은 느낌은 검찰 발 소스가 아니라 법원 발 소스 아니냐? 이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영장 기각한 것처럼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 확 들던데 제가 좀 잘못 느꼈나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 검찰